안녕하세요. 미니북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2번째 챕터에서는 헝거게임이 시작되고 물을 못 찾아서 거의 정신줄을 놓아가던 캐니스가 가까스로 물을 발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이제 그 후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사항 언급을 할게요. 아주 초반에 한국어 해설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반에는 내용을 아예 모르니까 자세하게 해설을 적지만 읽을수록 점점 내용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테니까 그에 맞춰서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챕터 13이 끝나면 드디어 절반을 읽은 게 돼서 나머지 절반은 해설 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갑자기 읽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까지 읽으면서 큰 흐름을 이해하셨으니까 해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니까요. 부담만 갖지 마시고 읽어보시길 바라요. 부담 가지시면 이해될 내용도 갑자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수업 들어가 볼게요. 지난 챕터에서 engulf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기억을 회상시켜 볼게요. The fireball hit a tree off to my left, engulfing it in flames. en이 붙으면 만들다 라는 뜻이 있었고 gulf는 걸프 전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다가 육지 안으로 들어온 한국어로는 만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를 칭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ngulf 하면 걸프를 만들다, 만을 만들다, 즉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문에서는 불이 붙은 공이 캐니스의 왼쪽으로 나무를 이렇게 쳤대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나무가 불이 붙은 그 공에 있던 불이 나무에 옮겨 붙어서 그 불꽃으로 나무를 에워싸는 거죠. 싸고 있으니까 ing가 붙은 거고, 네, 그래서 에워싸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기억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 챕터에서는 유추하기가 조금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어 원서를 혼자서 읽게 되는 거잖아요. 한 문장씩 해석해드리면 그 책은 이해가 가겠지만 자립심이 키워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첫 수업부터 여러분의 자립심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되 최대한 편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주변적인 도움을 드려왔어요. 그런 도움 중 하나인 유추하기는 나중에 혼자 책을 읽어갈 때 굉장한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힌트를 얻어서 유추를 하는 건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해하기도 바쁜데 무슨 유추 활동까지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립하게 되실 때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할 도구이니까요. 꼭 건너뛰지 말고 훈련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hurdle. 이 단어 처음 보시나요? 아마 다들 아실걸요? 제가 원래 힌트를 처음부터 드리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드려볼까 해요.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얘를 다 봤을 거예요. 허들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달리기, 허들 달리기 하곤 했었죠. 네, 그 허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이해해 보세요. wrench. 이 단어도 이 문장 안에서 유추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모자르시면 잠깐 멈추고 읽어보세요.
abate. 여기 문장에서 유추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연적인 본문의 설명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본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singed. 네, 문장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유추해 보세요. singed. 네, 문장. 처음으로 설명해 드릴 단어는 scald인데요.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려면 본문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본문 안에 유추하기에서 유추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단어가 나와서 그 단어를 같이 유추해 보면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wretch. 제가 힌트를 더 드리려고 문장들을 막 자르고 그 잘린 부분을 대신해서 따따따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the vomiting begins. 이게 만약에 이 vomit이 뭔지 모르셨으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I lose my meager supper. meager는 아주 소량, 미미한 양을 의미하는 거고 supper는 저녁 같은 건데 저녁이 뭔가 양도 많고 뭔가 무겁고 공식적인 그런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면 supper는 밤참 같은 느낌이에요. 가벼운 밤참 같은 느낌? 네. And whatever water has remained in my stomach. 위에 남아있는 물도 lose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왜 whatever이 있냐? 캣니스가 물을 계속 많이 마실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 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조절을 하면서 마셨어야 됐으니까 많이 마신 게 아니라서 만약에 위에 물이 남아 있었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되던지 그 물도 같이 lose 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whatever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또 닷닷닷 I retch until there's nothing left to come up. 여기서 이 vomit이 무슨 뜻인지 아셨으면 come up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딱 바로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vomit은 토하다, 토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come up은 토할 때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음식물들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come up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I retch until there's nothing left to come up. 더 이상 올라올 게 없을 때까지 retch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retch는 뭐겠어요? vomit은 또 토이기도 하거든요. 토하다이기도 하지만 토이기도 해요. 그래서 vomit을 하는 것을 retch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어내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 있죠. 그 개어내다 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토를 할 때 그냥 토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면서 이렇게 몸이 하면서 이렇게 개우려고 하죠. 네, 그런 걸 하다가 retch.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단어 scald가 나오는 본문 내용에 retch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I'm retching again. 다시 개어내는 동작을 하고 있대요. This time it's an acidic substance. acidic은 산성의라는 뜻이고 substance는 물질이라는 뜻이라서 이번에는 산성인 물질. 근데 어떤 물질이야? scalds my throat. 목을 scald 하는 그런 물질이래요. 이 acidic substance 우리 뭔지 다 알죠? 위산이잖아요. 우리가 토를 할 때 위산과 목의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위산이 위에 올라오면 목이 어때요? 목이 아파. 왜 아파? 네, 이 scarred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또 scarred라는 뜻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따끔따끔하죠. 왜? 산성인 물질이 목을 녹이니까 아니면 목에
화상을 입히니까, 산성으로 화상을 입히니까. 네, 뭐 이런 뜻을 다 추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뭔가 상처를 입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a burn이랑 a scald를 같이 가져왔어요. 근데 a burn은 화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려는 거 보면 이 scarred도 화상이라는 뜻이 있나 보구나. 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셨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 burn 그리고 a scald 모두 화상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A bur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상이 맞아요. 불에 화상을 입거나 뭐 뜨거운 공기에 화상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입는 화상이 a burn이고 scald는 burn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게 아니라 뭔가 액체 위에서 뭔가 그 젖어 있다는 것은 wet이라는 얘기는 liquid 뭔가 액체를 통해서 화상을 입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화상을 입죠. 네, 그거는 burn이 아니라 scald인 거죠. 근데 간단하게 그렇게 물에 화상을 입어도 burn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네. 산성에 의해서 그 화상을 입을 때도 그냥 bur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굳이 깊숙이 들어가자면 scald는 이렇게 뭔가 액체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때 말한다. 네. 이 scald라는 단어와 scored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가운데 모음만 다른데요. 그래서 발음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오가 들어있는 애는 오 발음할 때처럼 입을 많이 모아서 scored 해주시면 되고 잔소리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scald, 아가 들어있는 애는 이렇게 편하게 입을 열어 발음하듯이 그 다음에 scald 그 LD 발음을 드 발음을 하려면 어차피 혀가 갖다 붙어야 돼요. L 자리에. 그래서 이 혀를 미리 갖다 대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드 소리를 내고 끝내시면 돼요. 일부러 이렇게 미리 거기 가서 있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가기 때문에 그냥 뭔가 꼭 생략을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생략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러니까 L 소리를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혀를 밑에서 위로 퍼 올리면서 드 소리를 내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scald, scored, scald, scored, scald, scored 뭔가 A가 들어있는 애는 뭔가 조금 더 열린 소리가 나요. 제가 계속 AO, AO, AO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잘 들어보시면 A는 조금 더 열린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표현 wad up. wad랑 up이 붙어 있네요. wad 무슨 뜻이지? 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둥글고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뭐 다발, 뭉치 이렇게 되겠죠? up은 원하는 상태로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위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set up은 뭔가를 설치하고 준비하는 것을 set up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도 이 set up의 up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가 붙은 게 아니라 같은 up인데 원하는 상태로 라는 의미를 가진 애로 붙어 있는 거예요. 뭐 finish up, set up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 wad up에 붙어 있는 애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up이 붙은 거라 wad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wad up은 와드로 만들다. I take the time to reorder my supplies, wad up the sleeping bag, and messily stuff everything into the backpack. 여기서 그 케니스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재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wad up the sleeping bag. 여기서 침낭을 와드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보신 그 종이 구겨져 있는 것 있죠? 그 사진처럼 침낭을 막 이렇게 뭉치로 만든 거죠. 이렇게 작게 뭉치로 이렇게 해갖고 가방에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wad는 뭔가 작고 둥글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Birds on, quell, outcrop, overdrive, rig, viper, converse, blaze, welt.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넘었던 그 허들처럼 우리가 그 허들을 넘을 때 어떡하죠? 그 허들을 넘으려고 이렇게 뛰어서 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동사로 사용해서 불타고 있는 log, 그 통나무를 허들 했다는 거죠. 넘었다는 거죠. 점프해서. 네, 그런 뜻입니다. wretch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wretch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abate. How long I scramble along dodging the fireballs, I can't say. But the attacks finally begin to abate. 무슨 뜻일까? 얼마나 오랫동안 scramble은 허둥지둥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fireball들을 dodging, 피하면서 허둥지둥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였는지 말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But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근데 finally 결국 그 공격들이 begin to abate 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 뭐 중단이 됐거나 누그러졌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abate는 뭔가가 이렇게 감소하는, 누그러뜨려지는? 네, 오늘 한국어가 잘 안 돼요. 네, 제가 무슨 단어를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singed. 읽어보셨나요? 본문에서? 그 본문에서 막 fireball들이 쏟아지면서 막 모든 게 불타고 있죠, 지금? Somehow, through the smoke and vomit, I pick up the scent of singed hair. 여기서 막 모든 게 불타고 있는데 그 연기와 그 토 냄새들 사이로 캣니스가 singed hair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이렇게 픽업한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머리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는 머리가 정말 너무 더러워. 그래서 그 더러워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불에 그을려서 냄새가 나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여기서는 지금 막 그 불똥들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불에 그을린 머리 냄새를 픽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inged 하면 이제 불에 그을린 네, 그런 뜻이 됩니다. 불탄, 뭐 그을린. 네. 자,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몇 챕터 동안 파트가 3개가 있다가 2개로 줄어들었죠.
네, 이 파트도 나중에 가면 한 파트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파트가 돼서 파트당 조금 내용이 길어졌어요. 네, 이것도 점점 줄어들 테니까 네,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gingerly 이 단어 어디서 봤냐면 아마도 바로 직전 챕터에서 캣니스가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막 혀까지 다 말랐을 때 gingerly 자기 혀를 만졌어요. 네, 여기서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Gingerly I stretch out my leg into the pool. 이 전 파트에서 지금 캣니스가 화상을 입었죠. 그 화상을 입은 다리를 그 물 웅덩이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어? Gingerly. 네, 매우 조심스럽게. sudden. 네, 언제 배웠나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 두 번째 챕터에서 두 번째 챕터 단어에서 이제 보고 갔던 그런 단어인데요. 그때 sudden dog 하면서 나왔어요. 비에 젖은. 네, sudden은 젖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츠 케니스가 신고 있는 부츠 gingerly I stretch out my leg into the pool 같은 문장이죠. 앞에서 본 propping the heel of my boot on a rock so the leather doesn't get too sodden. 그래서 가죽이 그 부츠가 가죽 부츠인데 그 가죽이 너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츠를 바위에다가 이렇게 그 뒤꿈치 부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dden은 젖은, unscathed. write off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이 표현은 뭔가 중요하지 않거나 쓸모가 없어서 명단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줘도 되겠다 싶어서 지워버리는 거죠, 명단에서. The district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treating the miners had written him off. 광산이 터져서 광부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12구역에 있는 의사가 이 광부들을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고 불리는 이 광부는 write off 됐어요. 닥터에 의해서. 네,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제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치료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지. 너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치료를 해도 너무 가망이 없어. 그냥 어떻게 뭘 하든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치료 명단에서 제외한 느낌인 거예요. 돌려보낸 거지. 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rite off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명단에서 제외하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닥터가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포기했다. 아니면 뭐 치료 명단에서 제외했다. 아니면 이 사람을 돌려보냈다. 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had는 had written은 이 앞에 나온 상황이 거기에는 그냥 과거형으로 쓰인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보다 앞서 일어났기 때문에 had pp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문장 앞에 무슨 문장이 있었나 그 문장에 그러네 과거형으로 동사가 쓰여져 있네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had를 붙였구나. 왜냐하면 여기도 wrote him off 이렇게 그냥 과거형으로 썼어. 그러면 앞서 일어난 그 과거형이랑 이 과거형이랑 그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먼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닌 이상.
근데 문맥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파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할까 해서 이제 head를 붙이기 시작한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 head written, head pp라는 그 문법적인 요소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반복해서 쓰면 가끔은 문맥상으로도 의미가 파악이 될 수 있지만 없는 경우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헤드를 붙여보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Stupor, sheath of arrow, quiver과 같은 뜻입니다. 이 sheath of arrow 이 전체가 sheath는 뭔가 칼이라고 하면은 칼집 그런 집 뭔가 감싸는 그런 애들이라서 sheath of arrow 하면 a quiver 화살통 find foliage unscathed 생각해 보셨나요? I roll up my sleeping bag except for a few black marks. It's relatively unscathed. 막 그 침낭에 불이 붙었던 거가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그냥 공기가 없으면 불이 알아서 꺼지겠지 하면서 막 허겁지겁 넣었었죠. 그래서 침낭을 이렇게 둘둘 마는데 그 침낭 여기저기에 조금 몇 개의 black mark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별로 흠집이 없는 거야. 상처를 데미지를 입지 않은 거지. 여기 on은 뭐가 아닌 거잖아요. 그 scathed가 아닌 거지. 그래서 상처나 뭐 데미지를 받지 않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침낭 상태가 괜찮다는 거요. 궁극적으로는. 네.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문장을 가지고 와봤어요. The pain in my hands can in no way compete with that in my calf. 화상을 입었어요. 양손에도 입었고 calf는 종아리인데 복수가 아니니까 한 종아리에만 입은 거죠. 여기가 S가 맨 뒤에 없으니까 한 종아리에만 화상을 입은 거야. 근데 양손에 입은 그 화상 때문에 나는 그 pain, 고통이 can in no way compete with that in my calf. compete는 경쟁하다는 뜻이잖아요. in no way는 뭔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쓰여진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양손에 있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퀴즈를 잠깐 내볼까요? 네, 그러면 이 양손의 화상이 더 심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종아리에 있는 화상이 더 심하다는 걸까요? 설명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손에 있는 고통이 종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종아리가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 양손에 있는 그 화상의 고통이 그 종아리의 화상과 견주어 봤을 때 비교도 안 된다는 거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종아리 상처가 더 아프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와봤어요. I wave it teasingly above her head as if this was the sole purpose of retrieving it, when actually I mean to use it if I ever get the chance.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캣니스가 나무에 있는데 어떤 그 캐리어 그룹 중에 여자였던 것 같아. 걔가 화살을 썼어요. 죽이려고. 근데 캣니스 뭐 닿지 못했죠.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캣니스가 그 화살을 뽑은 거야.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I wave it teasingly above her head. 그 여자는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above her head겠지. 그래서 그 여자 머리 위에서 놀리듯이 막 흔들었어. 마치 as if 마치 그 화살을 자기 수중에 놓은 것.
retrieve는 이렇게 손에 넣는 거예요. 그 가져온 거지. 꼭 내가 이 화살을 내 손 안에 넣은 게 그냥 놀리려고 그 화살을 뽑아서 자기 수중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막 놀린 거래. 근데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화살을 뽑으면 적어도 그 화살을 언젠가 무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찬스가 생기면 그걸 사용하려고 화살을 죽이거나 뭐 방어를 하거나 뭐 아마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겠지?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려고 뽑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를 한 거죠, 캣니스가.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5챕터마다 요약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 챕터들에서 까먹고 넘어가서 이번에 해볼게요. 대신 다른 퀴즈는 없고 요약만 해보시면 되고 언어는 영어나 한국어 중에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서 해보세요. 뭐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냥 편한 언어를 선택해서 해보실 수도 있고 네. 뭐 한국어로 한다고 쉬운 거 아니고요. 사실 한국어로 바꾸는 게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셔서 요약을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네. 적어도 3문장 이상으로 네,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반이 나왔어요. 네, 꽤나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챕터씩만 했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었죠. 네, 벌써 반이나 왔으니까 이제까지 한 만큼만 더 읽으면 완독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챕터 14에서 만날게요.